앞서 발표된 네 가지 주제에 대한 종합 토론 시간으로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김종남 박사님께서 좌장을 맡아 종합 토론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패널로는 앞서 발표해 주신 세 연사분께서 함께 해 주시겠습니다. 김종남 박사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훌륭한 좋은 내용으로 발표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현재 참석하고 계신 438분의 참가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굉장히 많은 사전 질의가 있었습니다. 147건의 사전 질의가 있었고요. 현장 질의가 12건이 있었습니다. 유사한 분야가 많이 있어서 지금 이 포럼이 해양수산과학기술 혁신 포럼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선박이나 수소 이송 관련된 질의 위주로 요약을 해갖고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공통적인 질문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발표 연사분들께서 다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수소 경제가 시작되는 시기를 어떻게 보느냐? 라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먼저 그 발표 순서대로 김상원 박사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예, 원장님, 네. 수소 경제 시기라는 게 결국에는 마켓이 언제 열리냐인 건데 지금 저희가 이제 연료전지 자동차를 봤을 때 과연 수소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에 비교했을 때 어떻게 지금 마켓이 언제 열리느냐라는 그런 어려운 문제였어요.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그 지금 2050년까지의 탄소 중립이라는 그 목표는 인류를 위해서 절대 전령의 과업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물론 우리가 어떤 경제성을 고려해서 마켓이 언제 열리느냐라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전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는 그 경제성이기보다는 당위성으로 인해서 수소 경제를 반드시 이루어야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래도 35년에서 40년 정도에는 어느 정도 수소 경제가 활성화되고 2050년에는 반드시 탄소 중립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수소 경제가 달성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예, EU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그 자체 생산 1000만 톤, 해외 수입 1000만 톤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계획된 프로젝트가 실행할 단계까지 온 거는 굉장히 작은 것 같아요.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 수소 공급 가격 때문에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북미 쪽은 지금 어떤 그 환경인지 박시몬 교수님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간단하게. 감사합니다. 예, 저도 비슷한 의견이고요. 수소 경제에서 가장 이제 이 걸림돌이 뭐냐면 가격입니다. 수소 가격. 어떻게 하면 수소 가격을 낮출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이제 이산화탄소 이거를 최대한 적게 만들어서 하는 건데, 저도 말씀드렸듯이 최근 들어서 털코이스 수소가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또 많은 포텐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나가게 되면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비슷하게 주로 이제 수소가 이제 우리 배터리랑 많이 비교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수소 같은 경우에는 그 배터리뿐만 아니라 특히 이 철강 산업에 또 꼭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10년에서 15년 안에 이렇게 좀 더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가격이 어떻게 하면 잘 낮아질 경우 이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국제회사기구 IMO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을,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08년 대비 40%, 2050년은 완전히 탄소 중립으로 가겠다라는 제도를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송강현 소장님이 보시기에 선박 쪽에 수소 경제가 도입되는 시기는 얼마나 빨리 올 걸로 생각을 하시나요? 네, 운송 분야를 보면 사실 이제 금년부터 이제 수소 혼소 발전, 석탄 혼소 발전이 시작이 때문에 그러니까 암모니아까지 넓은 의미로 수소라고 본다고 하면 이미 이제 암모니아 운송, 수소 운송은 시작이 되었다고 보고요. 이미 작년에 롯데정밀화학에서 그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5만 톤의 이제 블루수소를 이제 수송을 해왔지 않습니까? 이미 운송 분야는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보고요. 그다음 이제 추진 분야에서는 암모니아 부분이 지금 아직 엔진 개발이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글로벌 엔진 메이커, 또 국내 그 HD 현대 같은 경우에도 2025년에 이제 암모니아 엔진을 거의 개발을 완료할 거고요. 2025년 이후에는 암모니아 추진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2050년에 넷제로지만 선박의 수명이 25년으로 보면은 2025년에 이미 그 발주하는 선박부터는 이제 이런 그 넷제로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R&D는 훨씬 이전에 지금부터 이제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하튼 가격하고 결국 수소는 블루수소가 먼저 가겠지만 태양광하고 풍력 발전을 햇볕 바람 좋은 곳에 얼마나 많이 설치를 할 거냐에 달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대규모 프로젝트가 가능하려나, 예를 들어 사우디 네옴에 연산 100만 톤 암모니아 생산 설비를 하는데 태양광 풍력 설치하고 수전해하고 암모니아 합성 설비까지 하는데 10조 들더라고요. 워낙 자본이 많이 투자되는 산업이라서 예, 잘 모르겠어요. 예, 공급이 먼저냐 수요가 먼저냐 이거가 아주 확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수소 저장 운반 후보로 암모니아, 액체 수소, LOHC 뭐 주로 그리고 이제 그린 메탄올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송강현 소장님은 암모니아하고 액체 수소일 거다. 아주 딱 답을 해주셨는데요. 히스트의 김상원 박사님은 또 여기에 동의를 하시는지 LOHC 연구를 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의견이 좀 있으십니까? 아, 그, 저도 사실은 그 LOHC가 독일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전환 효율이나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불리한 면이 있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은 이게 또 고온, 고압에서 또 이게 또 수소를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게 있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 지금 포스코나 여러 데서 암모니아를 지금 어떻게 보면 대세로 밀고 있는 좀 성향, LOHC하고 암모니아를 봤을 때는 국내에서는 암모니아를 더 우선시하는 거로 저는 판단이 되고 예,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도 지금은 현재는 자료가 다 암모니아 쪽으로 나오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아까 송강현 박사님 암모니아 크래킹에 필요한 에너지가 170kWh라고 그 장표에 돼 있던데 그거 아닙니다. 5kWh입니다. 예. 그런가요? 예. 지금 우리가 롯데정밀화학 삼성엔진에 같이 연구하는 그 목표도 5kWh예요. 예. 너무 크게 네, 지금 네. 적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선박용 수소 엔진 상용화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송 소장님 어떻게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네, 지금 글로벌 엔진 메이커가 이제 암모니아 엔진 개발은 이제 2025년에 거의 끝날 예정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수소 그 내연기관이죠. 내연기관 연구를 지금 하고 있고요. 만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이제 진척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 HD 현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발전기용 수소 엔진을 개발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추진 분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에파소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에너지 밀도가 낮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제 화물 그 연료 탱크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에파소를 그 대형 그 화물선용으로 하기에는 좀 경제적인 부분이 좀 떨어져서 이제 연안항해라든지 작은 선박 같은 경우에 좀 유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 하나는 그 암모니아를 활용할 경우에 암모니아 연료전지로 선박을 운행할 거냐, 암모니아 내연기관 엔진으로 갈 거냐, 또 둘이 같이 적용이 될 거냐,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어느 분이, 송 소장님도 아, 네. 그 지금 대부분 그, 그 조선소 그리고 선사는 암모니아 내연기관을 고려를 하고 있고요. 아까 같은 게 암모니아 크래킹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싱가포르나 뭐 이런 쪽에서 그 암모니아를 싣고 가서 크래킹을 한 다음에 전기를 생산을 해서 이제 선박에 그 일종의 그 전기 벙커링이죠. 선박 같은 경우에 이제 탄소 그 집약도를 낮추기 위해서 항만화에서의 에너지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 보통 이제 AMP라고 해서 육전을 설치를 하는데 그 설치하기가 좀 마땅치 않은 경우에 이제 선박 암모니아 그 연료전지를 쭉 가지고 와서 일종의 이제 전기를 벙커링하는 이런 부분이 좀 계획이 되고 있고 그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네, 잘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상원 박사님 발표하신 거에 그 유럽의 선박용 연료전지 장표가 있었던 걸로 보는데 유럽 쪽은 어떻게 진행이 많이 되고 있나요? 아, 예, 유럽 쪽에서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제 연료전지를 주로 이제 아무래도 폐 연료전지를 사용해서 그런 중소형 선박에 지금 적용을 하고, 그리고 보조 추진 장치로 디젤 엔진이나 내지는 다른 그런 보조 발전기를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수소나 암모니아를 선박용 연료로 쓸 경우에는 벙커링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국내외적으로 뭐 수소 또는 암모니아 벙커링 시설 준비 상황을 어떻게 좀 송 소장님 말씀이 가능하신가요? 네, 벙커링, 암모니아, 국내 항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히 부산이나 울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동아시아의 허브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친환경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메탄올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부 이제 시프트십 벙커링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프트십 벙커링, 그다음 이제 그 항만의 어떤 저장 설비 이런 부분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는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2030년에 300만 톤의 석탄 암모니아 혼소용 암모니아가 도입될 건데 네네. 국내의 그 암모니아 항만 네. 그 준비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롯데정밀 화학이 울산항에 이제 굉장히 넓은 부지에 이제 암모니아 이제 저장 설비 또 크래킹 하는 이런 부분까지 지금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장 설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선박에 어떤 벙커링하는 이런 부분, 그다음 이제 산업 쪽에 옮기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같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소 안전성 관련해서 뭐 그 해양 수소 운송 시 안전의 고려 사항이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박 교수님 말씀 좀 예, 해주시죠. 아시다시피 저희도 이제 학교에서 이제 실험을 하게 되면 이제 수소랑 이제 천연가스랑 실험하는데 이 수소 같은 경우는 정말 잘 셉니다. 왜냐면 이 몰레큐 자체가 너무나 작기 때문에
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실링이나 이런 조인트 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이제 주로 이제 센서나 모니터링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더 연구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이제 암모니아 얘기하셨는데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톡식하거든요. 굉장히 이제 특히 사람이 이틀을 마셨을 경우 이제 질식사도 이제 왜냐면 암모니아가 이제 물이랑 이제 이 리액션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럴 경우 이제 질식사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이제 암모니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 이제 이 모니터링과 이 디텍션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예. 대형 조선소는 수소 선박 기술 개발을 활발히 하고 있는데, 중소형 조선소는 수소 기술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 여기에 대해서 좀 의견 좀 주십시오, 송 소장님. 아, 그, 그 선택과 집중 측면으로 사실 본다고 하면 에콰소의 그 기술적인 허들이 사실 굉장히 지금 높습니다. 지금 IMO 이제 규제가 이제 그 에콰소 운반선, 에콰소 그 추진선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단순히 마이너스 163도 LNG에서 마이너스 253도로 가는 부분이 이렇게 온도로 보면 어느 정도 이제 극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 온도로 이제 가까워지는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특히 인슐레이션 크기라든지 또 진공 단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기술적인 허들이 사실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직 대형 조선소도 그런 기술 개발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소형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조선소에 더 경쟁력이 맞는 그런 암모니아 추진이라든지 기술적인 허들이 좀 낮은 이런 쪽에 좀 집중하는 게 어떨까 지금 감히 네, 그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아, 현장에서 질문을 하신 분들이 17분이 계시는데요. 뭐 중복되는 질문이 많이 있고요. 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박현아 사무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에, 저가 수소 생산 및 상용화, 이런 기술 개발이 국내 연구기관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여러 기관에서 저희 에너지기술연구원, 화학연구원, 키스트 뭐 등 또 기업체에 있는 리스트나 뭐 포스코 기술원 이런 데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갑 선생님께서 수소 기술의 실용화를 위해서는 기술 개발과 연계하여 법규를 포함한 국제 표준이 필수적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선박 연료로서 수소 기술 적용과 관련한 국제 표준화 동향 및 국내 대응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누구 답변이 가능하신 분이 계실까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규정이나 이제 이 표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친환경 이제 기술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정과 기술 개발을 동시에 해서 규정이 오픈된 다음에 곧바로 이제 기술을 적용을 해서 시장을 선점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국내 같은 경우에도 특히 해수부를 중심으로 이 규제 이런 개정에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고요.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소 추진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년 MSC 108차에서 인테림 가이드라인이 이제 확정이 됐고요. 다만 액화수소 운반선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금년에 이제 종료가 될 계획이었지만 특히 지금은 타입 C로만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멤브레인 기술을 이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그 대한민국 정부, 그 해수부 그리고 저희 KR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IMO에 이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이 그 가이드라인이 그 파이널라이즈 되는 부분이 딜레이가 돼서 아마 이런 그 국내에서 개발되고 있는 이런 기술들이 그 규정에 개발이 될 수 있는 시간을 좀 이제 벌은 상황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 교수님하고 관련되는 건데요. 수소 이송 배관 문제입니다. 기존의 카본 스틸 배관은 수소 취성 문제 때문에 못 쓸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의 천연가스 배관을 수소 이송으로 하기 위해서 뭐 프랑스나 뭐 몇몇 나라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천연가스에 수소를 20% 정도 섞어 갖고 이송해서 이제 다시 수소를 뭐 분리하거나 아니면 이 도시가스로 활용하거나 이런 수소 이송을 현재 구축된 배관을 활용하는 연구는 이미 되고 있고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수소 전용 배관일 경우에 어떤 분야 연구가 더 필요할 거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수소 같은 경우 이제 특히 이 파이프라인이 이 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드로젠 임브리틀먼트라고 해서 이 수소 몰레큘들이 이 그레인 바운드를 타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굉장히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히 저희 동네에 있는 이 파이프라인 회사들 같은 경우는 코팅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배관을 코팅을 해가지고 이 수소가 이 스틸로 이제 프로파게이션을 할 수 없게. 그래서 근데 이제 물론 이게 어떤 이제 이게 있냐면 이 압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굉장히 이제 많이 틀려지거든요. 압력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지금 미국이랑 유럽이랑 캐나다에서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면 이제 이 수소가 철이나 또는 이런 코팅에 permeable한지 이런 연구들 높은 이제 압에서.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코팅과 이런 또 새로운 또 철강 이런 것들 개발이 계속 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코팅 물질은 뭐로 쓰나요? 지금 코팅 물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폴리머 계열도 있고 세라믹 계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회사마다 좀 틀리고 있는데 세라믹 계열 쓰는 같은 경우는 이제 세라믹 자체가 워낙 이제 견고하니까 폴리머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를 쓰고 있는데 뭐 이폭시 계열도 쓰고 있고 그다음 뭐 터모플라스틱 계열도 쓰고 있는데 아직은 뭐 확실하게 이거다 저거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현재 천연가스 배관에다가 예. 수소를 혼합하는 건 20%가 한계인가요? 사실 20% 한계라는 게 뭐냐면요. 20% 정도까지는 기존에 있는 뭐 퍼너스나 또는 기존에 있는 이 오븐이나 이런 것들 바꾸지 않아도 쓸 수 있다가 20% 정도고요. 더 넘어가면 이제 장비 자체를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래서 20% 정도를 얘기하고 있고 근데 만약 그 장비들을 예를 들어 퍼너스나 이런 것들을 바꿀 수가 있다면 뭐 더 높은 컨센트레이션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예. 이것도 박 교수님한테 한 질문인데 전문적인 질문이네요. 그 다이렉트 C 기술을 수직 배관에 적용이 가능하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예, 뭐 일단은 저희 다이렉트 C 같은 그런 기술은 나노 재료를 써가지고 사실 이런 가스나 또는 리퀴드 상태에 있는 그 케미칼들이 안에 흡수되면서 거기에 따른 일렉트로케미컬 프로퍼티가 바뀌는 것을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팅 자체가 센서가 될 수 있게 해서 지금 그런 이제 그 센서들은 스프레이 코팅, 그러니까 우리가 페인트 칠하듯이 이런 스프레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센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호리존털이나 뭐 버티칼 이런 것들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익스터널 센서들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 센서라고 하는데 포인트 센서들도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 시간이 없어서 발표를 못했는데 이제 아쿠스틱 센서와 IR 센서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센서를 통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까지 하면서 이 가장 이제 큰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 새는데 그 새는 장소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새는 장소 찾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면서 이제 아쿠스틱과 또 IR과 뭐 여러 가지 이런 다른 센서 기술을 통해서 이제 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 아, 예. 그 질문도 있었어요. 비주얼라이제이션 예. 질문 있었는데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네요. 예. 조민기 선생님은 그 송 소장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암모니아 내연기관하고 암모니아 연료전지하고 선박했을 때 어떤 게 더 경제적일 거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뭐, 질문 감사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뭐 경제적인 걸 떠나서 기술적인 성숙도로 보면은 암모니아 엔진은 이미 2025년이면 상용화돼서 나올 것 같고요. 암모니아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결국 연료전지의 그 성능 자체, 그 커패시티 자체가 아직 그 크지 않기 때문에 선박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기술 개발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또 이건 조선기자재 관련인데, 로딩암 제조 기술이 국내가 굉장히 약한데, 이게 그 로딩암 기술 개발, 수소 및 암모니아 로딩암 기술 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 아마 조선소에 계신 분이 훨씬 더 잘 설명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국내 기자재 업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소 그 로딩함을 좀 개발을 하고 있고요. 상당 부분 이제 진척이 돼 있다고 알고 있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 특히 유럽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제 많이 상용화되고 있는 이런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딩함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제 열 손실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뭐 진공 단열이라든지 뭐 인슐레이션이라든지 아까 설명했던 그 배관 쪽에 이제 그 수소 그 취화 뭐 이런 부분들 이제 많이 기술을 개발할 때 고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액체 수소 선박, 그러니까 액체 수소를 연료로 활용하는 선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먼저 개척하기 위해서 관공선, 그러니까 뭐 해경이나 어업지도선 같은 이런 관공선에 먼저 도입이 가능한가요? 그런 게 계획되어 있나요? 굉장히 이제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인더스트리에서 규모의 경제로 성장하기 전까지는 이제 정부 주도로 관공선이나 이런 쪽에 친환경 연료를 어떤 미리 적용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관공선이나 이제 굉장히 작은 배 같은 경우에는 그 액화수소 운반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워낙 이제 부피가 작고 그러면 이제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압축수소가 좀 더 적당하지 않을까. 더구나 이제 압축수소의 어떤 벙커링 센터를 항만에 놔두고 그 언제든 이제 벙커링을 수소차처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압축수소 형태가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예. 어,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시간도 오버됐고 해서, 예. 그 질문해주신 참여자분들과 답변을 성실해주신 발표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Q&A 시간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